안녕하십니까. 숨은 역사를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하는 끄스입니다. 한국사에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주 적성목각분에서 황금보금 등 로마 제품이 수없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황남대충 등 적성목각분에서 유리 등 로마 제품이 무려 4만여 점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경주에 있는 몇몇 적석총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발견되자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점은 발견된 로마 제품의 진원지가 한반도 남부에서 최소한 7,000에서 8,000km나 되는데 어떤 운송 방법으로 신라까지 전달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황금보금을 비롯한 엄청난 로마의 유물이 신라에서 발견되는 정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엄청난 물건들이 로마를 떠나 신라에 도달할 때 중국 내부를 거치는 육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치도 알 수 없는 혈투 와중에 중국을 거쳐 고구려, 백제를 통해 신라까지 로마의 물자들이 무사하게 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신라까지의 해상로를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즉, 황금보금 등 로마 유물들이 신라까지 전달되는 과정은 트라키아, 스리랑카, 신라를 연결하는 해상로를 통했을 개연성이 더 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에 관한 자료는 근래의 여러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위서에 의하면 502년과 508년에 사라라는 나라의 사신이 서역의 여러 나라 사절을 인솔하고 위나라에 나타났다고 적혀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라를 신라로 인식합니다. 신라에서 발견되는 로마의 유물들이 해상로로 도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표적인 로마 유물인 로마 유리가 신라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로마 유리란 로마 제국이 탄생될 때부터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분리된 395년 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까지 만들어진 유리의 총칭인데 현재까지 발굴된 금관총, 금령총, 황남대총, 천마총 등 신라의 대표적 적성목각분에서 총 24점의 보물급 로마 유리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무려 10여만 개의 유리구슬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 모두 수입된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지만 보물급 로마 유리는 신라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로마 유리가 유럽부터 한반도 남부로 도달하는 통로가 육로가 아닌 해상로가 분명하다는 것은 중국 내륙에서는 일반적으로 로마 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사에서 풀리지 않는 두 번째 미스터리는 황금보금에서 발견되는 누군기법입니다. 기원 1에서 2세기경 낭랑에서 누군기법으로 만들어진 국보 제89호로 지정된 띠고리가 발견되었고 백제에서 상당히 후대에 발견된 대표적인 누군기법의 유물은 신라의 금귀고리 등 금세 공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신라의 황금 제품에 매료되는 이유입니다. 누군기법은 이집트에서 발생했지만 로마의 기법이라 불릴 정도로 로마의 대표적인 금속 기술입니다. 전세계 누군기법 유물 출토지를 보면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발견된다는 것만을 보더라도 학자들은 로마에서 성행한 누군기법이 중국을 통한 육로가 아니라 해상으로 한반도에 직접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상로에 대한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마천과 함께 한나라 최고의 역사가로 불리는 반고가 쓴 한서에는 중국에서 인도에 이르는 여정에 있던 국가들이 해상로를 통해 교류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반고는 일남군, 도원국, 음노몰국, 남인도의 칸치국으로 추정되는 황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들 국가에는 바다로 도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후한서에는 161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의 사신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에 와 상아, 콧불, 거북 등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부터 바닷길을 통해 로마와 인도, 동남아, 중국을 잇는 해상 실크로드가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신라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역시 해상로를 통했다는 것은 황금보금 검증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훈족의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아 발견 자체만으로 놀라운 일인데, 살롱전투 현장에서 발견된 포우안의 보물과 황금보검이 같은 기법, 같은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황금보검이 아틸라 진영에서 만들어졌다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또한 루브르 박물관은 만호로 알려져 있던 포우안의 보물의 장신구 보석들이 황금보검과 동일한 성유석, 즉 가네심을 밝혔습니다. 이 점의 놀라운 사실은 사용된 성유석의 산지가 로마의 관할 지역이 아닌 인도와 스리랑카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원석을 트라키아 지역으로 갖고 와 포우안의 보물은 물론 황금보검을 제작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황금보검의 경우 인도 또는 스리랑카에서 성유석을 트라카이아로 갖고 와 태극 문양을 넣어 신라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미루어 봤을 때 로마와 인도 간의 해상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학자들은 황금보검의 전달로가 북방 육로가 아닌 해상로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즉 코리아와 신라와 훈제국을 연결하는 쿠훈로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로마 유물이 고구려 백제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원래 인간이 사용하는 문물은 이동이 기본입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혈투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특정한 용도의 유용한 물건들이 있었다면 삼국에 고루 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라에서 발견되는 로마 유물들이 고구려 백제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유물들이 무역품으로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역품이라면 상인들이 오로지 신라에만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유물은 오로지 로마에서 신라로의 일방통행이었고, 이 일방통행이 추후에도 철저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훈족과 신라의 연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한국에서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국의 역사로 생각되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 자체가 삼국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했으므로 훈족의 사신들이 설사 왔더라도 서역에 대한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민족과 친연성이 있는 아틸라는 한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그동안 한민족이 세계사에서 소외되었다고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훈족과 한민족의 친연성 미스터리 추적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연구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황금보검 대장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세입니다.